태준아, 내일 상견례 장소 어디라고 했지? 양평이요, 아버지. 지훈이네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수영장이 딸린 고급 리조트 블루오션의 대표 이강민 58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양평? 거기까지 가야 해? 우리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하면 되잖아. 지훈이 아버님께서 직접 음식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쪽이 더 편하시대요. 뭐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강민은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양평시골 가난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상견례 당일 오전 10시 양평으로 가는 길. 이강민은 자신의 벤츠 S클래스를 몰고 양평으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아내 수진 55세가 앉아 있었다. 여보, 차 천천히 몰아요. 시골길 험하잖아요. 알아요. 근데 정말 양평까지 가야 하나? 우리 리조트에서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래도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지. 먼 길 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점점 한적해졌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그리고 좁은 시골길로. 여기가 맞나? 정말 시골이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아담한 전원주택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손수 가꾼 듯한 작은 텃밭, 그리고 정갈한 한옥 스타일의 주택. 어서 오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박상철 60세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남색면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그의 차림은 수수했지만 단정했다. 안녕하세요, 이강민입니다. 박상철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원목 가구들이 군더더기 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직접 만든 듯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와, 이 도자기들 정말 멋지네요. 태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취미로 도예를 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이강민은 겉으로는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역시 시골에서 할 일 없으니 도자기나 만들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박상철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은 정성이 가득했다. 이거 직접 기르신 채소로 만드신 거예요? 네,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요. 농약 없이 키운 거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말 맛있네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강민은 계속 주변을 살폈다. 집은 깔끔한데 전원주택이라고 해봐야 시골집이지 뭐. 리조트 펜트하우스 한 채 값도 안 되겠네. 같은 날 저녁 리조트로 돌아온 이강민. 여보, 오늘 상견례 어땠어요? 글쎄, 사람들은 괜찮은데 말이야. 뭐가 문제예요? 집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 양평 전원주택이라는데 그냥 시골집이더라고. 그래도 깔끔하고 좋던데요?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지. 우리 태준이가 그런 집안으로 장가가는 게 좀. 이강민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30년간 일궈온 리조트 사업이 자랑스러웠고 아들도 당연히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소 좀 알려줄래? 왜요, 아버지? 과일이라도 보내드려야지. 태주는 순진하게 주소를 알려줬다. 다음 날 양평 탐색. 이강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시 양평으로 향했다. 주소가 여기네. 그는 전원주택 근처 부동산에 들렀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 전원주택 시세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어느 집이요? 여기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이 집은 매물이 아닌데요. 근처 비슷한 집들 시세를 보면 전세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매매는 5억에서 6억 사이네요. 그 정도요?
네, 이 동네가 요즘 전원주택 수요가 많아서요. 서울 접근성도 좋고, 알겠습니다. 이강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동산을 나왔다. 역시 5억짜리 전원주택. 우리 리조트 펜트하우스 한 채가 12억인데 절반도 안 되네. 그는 전원주택 앞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이 정도면 우리 집안과는 안 맞지. 일주일 후 이강민은 아내 수진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돌았다. 여보, 예단 목록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우리 태준이 결혼인데. 이 시계 어때요? 스위스 브랜드인데 2,500만 원이래요. 좋네요. 이걸로 하죠. 가방은 이 브랜드로 3개 정도? 각각 800만 원씩이니까 2,400만 원이네요. 지갑도 필요하고 다이아몬드 타이핀도. 목록은 점점 길어졌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8천만 원이 넘었다. 여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하긴요. 우리 집안 격에 맞는 거죠. 우리 리조트 회원들도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대방도 우리 집안을 알면 당연히 준비할 거예요. 이강민은 자신있게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같은 시각, 지훈의 집. 띵동. 지훈이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아버님께서 문자 주셨네.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예단 목록. 스위스 명품 시계 남성용 2,500만 원. 프랑스 엘브랜드 가방 마이너스 800만 원, 3개 2,400만 원. 이탈리아 H 브랜드 지갑 300만 원, 2개 600만 원. 다이아몬드 타이핀 세트 500만 원. 순금 반지 5돈 500만 원, 2개 1,000만 원. 시부모님용 고급 한우 세트 300만 원. 시부모님용 6년근 홍삼 세트 200만 원. 친척 인사용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 총액 8천만 원. 이게 대체. 지우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연봉은 4,500만 원. 8천만 원은 그녀의 2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어떻게 하지?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다. 아버님, 목록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5분 후 도착한 답장. 지훈 씨, 부담스럽다니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요? 우리 태준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준비해야죠. 돈이 없으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전원주택이라도 팔든지 하세요. 어차피 시골집 하나뿐이시잖아요. 그리고 예단 준비되면 물건마다 사진 전부 찍어서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요즘 가짜가 많아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지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전원주택을 팔라고? 아버지 집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녁 양평 전원주택. 아빠, 저 왔어요. 지훈이 퇴근 후 양평 집으로 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빠, 나.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핸드폰을 건넸다. 박상철은 천천히 문자를 읽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8천만 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미안해. 내가 결혼을 포기할게. 뭔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우리 아빠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지훈아. 박상철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너 태준이 정말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결혼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 그런데 8천만 원은 너무. 돈 문제 아니야. 박상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마. 지훈이 잠든 후 박상철은 자신의 서재로 갔다. 책장 뒤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압구정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7개 건물, 분당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3개 건물, 서초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2개 건물, 양평 토지 등기부등본 2만 3천 평, 종합부동산세 납부 확인서 3억 8천만 원.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님, 저 박상철입니다. 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압구정 상가 5층 임차인 있잖아요. 블루오션 리조트 본사.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 이강민에 대한 자료 전부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 연체 내역, 신용정보, 사업 현황 모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 네. 법무팀도 대기시켜 주세요. 명도 소송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상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고요한 양평의 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 알게 될 거야. 3일 후 블루오션 리조트 본사. 사장님, 우편 왔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뭐야, 이거? 이강민이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임대료 연체 독촉 및 명도 통지서. 임차인 이강민 귀하. 귀하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0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셨습니다. 연체 금액 월 600만 원, 10개월 6천만 원. 연체료 300만 원. 총 금액 6,300만 원. 위 금액을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 신청 발신 정인 자산관리 법무팀. 이게 무슨. 이강민의 손이 떨렸다. 사실 그는 지난 10개월간 리조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후 회원수가 급감했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건물주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소송 통지를 보낼 줄은 몰랐다. 비서. 네, 사장님. 건물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알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강민은 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인 자산관리입니다. 저 블루오션 리조트 이강민입니다. 방금 명도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차가웠다. 이게 갑자기 무슨.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사장님, 이미 10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 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7일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한 달만, 아니 2주일만 더 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이강민은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6,300만 원을 7일 안에. 그는 급히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다. 주거래 통장 잔액 341만 원. 다른 통장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전부 합쳐도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대출이라도. 신용대출 조회를 했다. 대출 가능 금액 0원. 사유 신용등급 미달 8등급. 젠장. 그는 주소록을 열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형? 나 강민이야. 오, 강민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형,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 6천만 원만. 한 달 안에 무조건 갚을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강민아. 나도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형, 제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없어. 똑같은 대화가 5번, 10번 반복됐다. 평소에 리조트 VIP 회원이라며 잘 대해주던 사람들, 리조트 수영장에서 같이 와인 마시던 사람들.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강민. 여보, 나왔소. 이강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어머,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 수진이 놀라며 달려왔다.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리조트, 본사 사무실에서 쫓겨날 것 같소. 네, 그게 무슨. 이강민은 명도 통지서를 내밀었다. 6,300만 원을 7일 안에 내야 하는데. 돈이 없소.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돼요.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친구들한테는 다 거절당했소.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여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리조트 5개월 전에 경매 넘어갔어요. 뭐라고요? 이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차마 말을 못했어요. 경매라니. 그럼 우리 리조트가 은행 빚이 너무 많아서 담보대출 원금 15억을 못 갚으니까. 15억. 그리고 사채도 있어요. 5억. 사채까지? 회원 환불금 막으려고 급하게 쓴 거예요. 이강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0년간 일궈온 리조트. 자신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던 그곳.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이강민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강민 사장님. 박상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강민은 순간 당황했다. 예단 문제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혹시 예단을 준비했다는 건가? 이강민의 머릿속에 희망이 번쩍였다.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이강민은 생각했다. 그래, 틀림없어. 예단을 준비한 거야. 8천만 원짜리 명품들. 그걸 받아서 바로 중고 매장에 팔면 적어도 5천만 원은 건질 수 있어. 그럼 임대료를 낼 수 있고. 그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양평 전원주택. 이강민 부부는 양평으로 향했다. 여보, 표정 관리 좀 하세요. 너무 티나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강민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전원주택에 도착하자 박상철이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이미 태준과 지훈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박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냉기가 느껴졌다. 오늘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죠? 이강민이 조금 당황한 듯 물었다. 예단 문제 때문입니다. 아, 네. 목록은 잘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박상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8천만 원짜리 예단 목록이더군요. 네, 저희 집안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 태준이 결혼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제 집을 팔라고 하셨죠? 전원주택이라도 팔아서 예단을 준비하라고. 아, 그건 말이 좀 그렇게 나간 거고 시골집 하나뿐이라고도 하셨고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아버지. 태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려 했지만 박상철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제 딸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박상철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어차피 시골집 하나뿐이시잖아요. 가짜 사올까봐 걱정되네요. 이강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제가 오늘 사장님을 부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박상철이 옆에 놓아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첫째, 사과를 받으려고요. 사과요? 제 딸과 저를 모욕하신 것에 대한 사과 말입니다. 모욕이라니. 저는 그저 시골집 하나뿐이라는 게 모욕이 아니면 뭡니까? 박상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아빠. 지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지훈아. 박상철이 딸을 진정시키고는 다시 이강민을 봤다. 둘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요. 사실이요? 네. 제가 누구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박상철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이강민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블루오션 리조트 본사 임대차 계약서. 이게 왜 당신한테? 이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압구정 그 상가 건물 주인이 바로 저입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거짓말. 거짓말일까요? 박상철이 다른 서류들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다. 하나, 임대료 연체 독촉장 1차, 3개월 연체 시. 둘, 임대료 계속 연체 독촉장 2차, 6개월 연체 시. 셋, 임대료 연체 독촉장 3차, 9개월 연체 시. 넷, 부동산 명도 요구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최종 통지서. 다섯, 압구정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이름. 소유자 박상철. 이럴 수가. 이강민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믿기지 않으시죠? 박상철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3년 전에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이미 임차인이셨고요. 처음 2년은 월세를 잘 내시더니 작년부터 연체가 시작됐죠. 그건 사정이 어려우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기다려드렸어요. 하지만 10개월은 제발. 이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사장님. 박상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제 딸한테 8천만 원짜리 예단을 요구하시다니요? 그건 시골집 팔아서라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 시골집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박상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양평 전원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 이 집은 8억입니다. 땅만 해도 2만 3천 평이죠. 시가로 치면 약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박상철이 계속해서 서류들을 펼쳤다. 강남구 서초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2개 건물. 강남구 압구정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5개 건물. 분당구 정자동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3개 건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전부 12개 건물이죠. 이강민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싹 가셔 있었다. 그리고 이건. 박상철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확인서. 납부세액 3억 8천만 원. 작년에 낸 재산세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골집 하나뿐이라고 하셨죠? 이 양평집은 제 취미 공간입니다. 저는 원래 도예가예요. 서울에서 30년간 건축자재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도자기 만들면서 지내고 있죠. 박상철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 전원주택은 주말에 와서 작업하는 곳이고 평일에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삽니다. 그 아파트는 30평형인데 시세가 25억 정도 되더군요. 그런 제게 시골집 팔아서 예단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소가 섞였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태준 씨,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지훈아, 미안해요, 태준 씨.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훈아, 안 돼. 태준이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내가 사과할게.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할게. 태준 씨, 박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태준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버님, 어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상철이 이강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강민 사장님. 네. 제가 사장님을 이렇게 만난 건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임대료 6,300만 원. 7일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불가능합니다. 이미 10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박상철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지훈아, 가자. 네, 아빠. 지훈이 일어섰다. 지훈아, 제발. 태준이 지훈의 팔을 잡았다. 놓아줘요, 태준 씨.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해요. 지훈아, 미안해요. 지훈이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이강민 부부와 태준만 남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태준아, 나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집안을 모욕하시고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도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지훈이를 사랑해요. 지훈이 아버님이 건물 주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태준아,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세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서.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지훈이한테 가서 용서 빌 거예요. 평생 빌어서라도 다시 만날 거예요. 태준아. 하지만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거실에는 이강민 부부만 남았다. 여보.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나도 알아. 이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일주일 후, 7일이 지났다. 이강민은 6,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명도 소송 접수 통지서, 원고 박상철, 피고 이강민, 청구 취지 부동산 명도 및 연체료 지급.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이강민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한 달 후 판결이 났다. 원고 승소. 피고는 즉시 압구정동 상가 건물 5층을 명도하고 원고에게 연체료 6,300만 원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 2주 후 강제 집행 당일. 집행관과 함께 나타난 이삿짐 센터 직원들. 사장님, 짐 싸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안 됩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블루오션 리조트 본사의 모든 집기들이 밖으로 나왔다. 직원들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떠났다. 월급을 3개월째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장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비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하네.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비서가 떠나고 이강민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 2020년 우수 리조트 선정. 회원 만족도 1위. 업계 최고 서비스상.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다. 같은 날 저녁 집으로. 여보, 나왔소. 이강민이 집에 들어섰다. 하지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친정으로 갑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수진이까지. 이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리조트도 사무실도 아내도 아들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한 달 후, 이강민은 강북의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월세 40만 원짜리 3평짜리 방.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다. 그는 양평 읍내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하루 6시간, 시급 9,860원. 한 달 수입은 약 150만 원. 30년간 일궈온 리조트 사업. 한때는 연 매출 50억을 자랑하던 사업가. 이제는 양평 시골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이강민은 우연히 익숙한 장소를 지나가게 됐다. 박상철의 전원주택 근처였다. 피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전원주택 마당에서는 박상철이 딸 지훈과 함께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아빠, 이거 어때? 잘했어. 우리 딸 재능 있는데? 에이, 아빠가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 하하. 그래도 나중에 구우면 진짜 예쁠 거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강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저 사람이 180억 재산가라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수수한 면 셔츠에 작업용 앞치마. 손에는 흙이 묻어 있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 나는 왜 몰랐을까? 이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리조트를 자랑하던 자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빚더미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반면 박상철은 진짜 부자였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휴. 이강민은 돌아서서 고시원으로 향했다. 무거운 발걸음. 그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길게 늘어졌다. 3개월 후, 태주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채 지냈다. 회사도 그만두고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매일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지훈아, 날씨가 추워졌어. 감기 조심해. 지훈아,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태주는 용기를 내어 양평으로 향했다. 전원주택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이 멈췄다. 내가 무슨 얼굴로. 그때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박상철이었다. 아, 아버님. 태준 씨?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라고요. 박상철이 문을 활짝 열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책을 읽고 있었다.
지은아, 손님 왔다. 누구? 태준 씨? 지은이 놀라서 일어났다. 안녕. 지은아. 왜? 왜 왔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앉으세요. 박상철이 소파를 가리켰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양평에서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계세요. 고시원에 사시고요. 박상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버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신 건 복수였나요? 박상철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복수라기보다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육이죠. 박상철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태준 씨 아버지는 30년간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을까요? 저는 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 제가 받은 모욕. 그게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박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누군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버님. 하지만 저는 태준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상철이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상철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고 아들은 아들의 길을 가야죠. 네. 태준 씨. 박상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딸을 정말 사랑합니까? 네. 진심입니다. 그럼 제 딸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네. 약속드립니다. 박상철이 지훈을 봤다. 지훈아. 네, 아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태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를 모욕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지훈아. 박상철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빠. 태준 씨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사랑한다면 아빠는 축복해 줄게. 아빠. 지훈이 아버지를 꼭 안았다. 태준도 눈물을 닦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작은 결혼식. 태준과 지훈은 결혼식을 올렸다. 성대한 리조트 웨딩이 아닌 양평 전원주택 마당에서의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50명.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신랑 측 하객석 맨 뒤에 이강민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품 정장을 입지 않았다. 깔끔한 기성복 정장.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다. 식이 끝나고 이강민은 박상철에게 다가갔다. 사돈어른,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받아주셔서. 태준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강민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사돈어른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박상철이 이강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강민 사장님, 박상철이 진지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네. 사장님도 다시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후 양평 전원주택.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다. 태준과 지훈, 그리고 돌이 막 지난 아기. 박상철은 손주를 안고 있었다. 할아버지 봐라, 예쁘지? 아부부. 아기가 웃었다. 하하, 우리 손주 똑똑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제가 나갈게요, 아버님. 태준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버지, 이강민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잘 지냈니, 태준아? 어서 오세요. 이강민이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사돈. 어서 앉으세요. 손주 좀 보러 왔습니다. 이강민이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 할아버지 왔네? 우리 아가. 크크크, 예쁘네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박상철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 지훈이 만든 전, 태준이 준비한 과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하며 이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돈 어른, 제가 요즘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청년 창업 컨설팅이요. 제가 실패한 경험을 나누면서 젊은이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돈은 별로 못 벌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이강민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이강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돈 어른께 배운 게 있습니다. 뭐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 박상철이 빙그레 웃었다. 이제 아셨군요.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는 양평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산, 맑은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살. 이강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3년 전 내가 이곳을 시골이라고 무시했었지. 하지만 지금 보니 이곳이 가장 아름다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 명품으로 채울 수 없는 행복.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다. 해질녘 박상철과 이강민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사돈 어른. 네. 그때 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박상철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사람을 바꾸죠. 저는 사돈께서 변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강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제 그만 우세요. 박상철이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웃는 일만 있을 겁니다. 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멀리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양평의 저녁 공기에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끈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